네, 어떻게입니다. 자,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검찰도 화천 대유와 관련자들의 사무실 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고발을 했는데 사건을 바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으로 돌렸는데 경기 남부 경찰청에 배당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5개월 만에 내에서 5개월 만에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수사로 돌렸다는 거는 일단 좀 더 넓게 가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이게 이제 경찰이 내사를 했다는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경찰에서 이제 올해 4월 정도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어요. FIU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라고 예. 해서 경찰청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내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일단 이런 첩보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첩보가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런 조금 이상한 흐름이 발견됐다라는 것이었고 그때 내부의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내사를 했다는 게 뭐냐면 내사라는 거는 수사라는 정식 이런 수사 절차에 이렇게 진입하기 전에 이 풍문이라든지 아니면 익명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사를 해본 결과 뭐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사 종결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수사로 넘어가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이 FIU에서 금융정보 관련해서 이런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내사를 하고 있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할 것이냐 이 부분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추가적으로 경찰에 이제 이런 혐의 지금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추가적인 고발장이 이제 들어오니까 고발장이 들어오면은 내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식 수사를 어차피 해야 돼요. 네. 예, 고발인들이 안 그러면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식 수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5개월 동안 했던 내사도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지금 고발장이 들어온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같이 보내서 결국에는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경찰 쪽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기 남부 경찰청이 담당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경찰청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 남부로 모으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청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은 남부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예. 검찰이랑 또 공수처에서도 각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세 개 기관에서 어떻게 조율을 할지 아니면 각각으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조금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경찰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 천화동인 4호 여기도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를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시에 직접 수사하게 됐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지라고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경찰은 경찰대로 시작했고 검찰도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지로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한 개 사건으로 합치고 관할을 합칠 필요가 있으면은 합쳐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각각 고발장이 접수가 됐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각각 사건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단계에선 그리고 각각의 고발 내용도 죄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 뭐 어떠한 뭐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곳으로 뭉친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검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검찰에 이 사건이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건이 그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대장동 자체는 성남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성남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발이 된 서울중앙지검이냐 아니면 성남을 관할하는 성남지청이나 아니면 성남지청 위가 이제 수원지검이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결국엔 아예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지금 인원이 총 16명에서 17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에서는 이제 자금 흐름을 많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회계 분석 관련해서 전문 검사까지도 파견이 돼 있다고 해서 이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걸 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찰과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지금 더 자세하게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자들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서 조사까지 했는데 여기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통화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금품 로비가 있었다. 이런 정황이 파악이 돼서 검찰이 저런 행동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이죠. 출국 금지. 핵심 인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 그림을 설계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 설계된 판을 보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이 1,822억 원 이렇게 한정돼 있는 주주 간의 협약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인즉슨 이제 천화동인이라든지 화천대유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몫이 애초부터 설계가 크게 그렇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정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 성남 같은 경우는 하남에서 있었던 그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추가 수익 같은 경우는 지분에 맞춰 가지고 다시 배분하는 이런 모델을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예. 성남에서는 채택이 안 됐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공적 개발로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의심을 또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 이제 결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증언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입안을 할 때에 이 사업 설계는 기획본부에서 했었고, 그때 당시에 본부장이 유동규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을 이제 일선 개발부처에 넘기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개발사업 2처에서 그 직원들이 이 설계,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검토를 일부 1처 쪽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좀 공적 사업으로 불합리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것이 혹시나 이제 여기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결부되어서 계획된 것이냐, 이 의심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어떤 출국 금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보신 것처럼 관계도가 좀 복잡합니다. 하나씩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남욱 변호사가 있고요. 비슷한 개발 방식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사업도 있습니다. 보면 왼쪽, 화면 왼쪽에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사업, 오른쪽 대장동 개발 사업. 일단 가운데 축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세로로 3명의 인물이 보이잖아요. 세 분을 보면 먼저 맨 위에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업무를 맡은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는 정모 변호사입니다. 정모 변호사 바로 아래에 있죠. 근데 현재 지금 둘 다 동업 관계입니다. 유동규, 정 변호사 동업 관계 때문에 이들 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중심으로 비슷한 개발 방식으로 양쪽에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이 있고요.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있는 겁니다. 먼저 왼쪽 보시죠.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 사업 2013년 11월에 성남도시주택공사가 주도를 해서 설립했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지금 남욱 변호사의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가 이 관계사의 사내 이사로 있었고요.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의 주주인데, 그럼 아내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해 보시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또 관련된 대장동 개발 사업. 이번 개발 사업에는 성남의 뜰이 있고요. 화천대유가 있고, 화천대유 안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7호는 다 화천대유와 관계된 7분이 계신 겁니다. 거기에도 남욱 변호사가 있고, 그 아래, 이 컴퓨터 때문에 가리나요? 그 아래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아래도,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또 사내이사로 들어온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연 화천대유 천화동인 어떤 관계고 성남시와 어떤 관계일게 이렇게 특혜를 받은 것인가, 성남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남욱 변호사, 그리고 맨 위에는 유동규 전 사장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좀 복잡한데 제가 말씀드리도 복잡해요. 근데 지금 핵심 관계자들, 유동규 전 사장과 남욱 변호사 있고 그 아래 정 변호사 있잖아요. 근데 민관이 합작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했는데, 계속해서 민관이 합작해서 지금 공동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민관이 지금 엮인 게 아니냐, 서로가.
민은 민끼리 관은 관끼리 따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의혹인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었던 그런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측근들이 심사를 했었던 그 절차를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거쳤습니다. 나중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남욱 변호사나 그 후배 정모 변호사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양쪽 간에 정치적으로는 맥락이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인데 좀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걸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장동 사업 전에 이제 위례신도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번에 화천대유처럼 자산관리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자산관리사의 사내이사 중에 남욱 변호사의 배우자가 이제 포함이 돼 있었던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정모 변호사 같은 인물은 어떻게 정정을 하느냐. 이분도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저는 입사를 전문 계약직으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남욱 변호사가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정치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양쪽의 어떤 고리를 통해 한쪽에서는 판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판을 설계해주고 이렇게 이제 민관 양쪽에서 좀 얽혀서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그것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뭐 그들 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수사를 해볼 일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욱 그 유동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던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들이 만약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들어간 그 정모 변호사가요.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불과 지난 24일입니다. 성남시에 가서 그 당시에 2015년에 관여했던 대장동 그 평가 서류 좀 보겠다 해서 한 1시간 정도 보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번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을 떠나서 이 행위 자체로 좀 판단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평가 서류는 본인이 그 당시에 평가를 했겠지만 평가 서류는 기밀 자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함부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료고 예. 공개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관여했다고 해서 현직도 아닌 사람이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모 변호사가 이 서류를 본 시점도 좀 특이합니다. 9월 25일이에요. 네.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에 가가지고 또 봤다라고 하는 것이 24일 전날에 미리 연락을 해서 내일 보러 가겠다 해서 갔다고 하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목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 자체로 일단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무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볼 때 그럼 혼자 가서 봤을 리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동행을 했고 3명 정도가 나와 있었다는데 그중에 한 명이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이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개발사업 2처에서 직원들이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1처로 옮겼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처의 담당자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김문기 1처장이라는 분도 자료를 열람해도 되는 줄 착각을 하고 그냥 내가 입회할 테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양쪽 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긴밀한 대화를 해서 갔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굉장히 글쎄 비상식적인 행위로 보고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제지 언론사 그 법조 기자가 여기에 공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 윤석열 총장과 연결이 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열린공감TV 측이 제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바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열린공감 TV라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는 곳의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혹을 제기를 했었냐면 2019년 4월경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19억 원에 매매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매수인이 공교롭게도 이제 화천대유의 지금 주주로 알려지고 있는 김만배 전 법조 기자가 있고 김만배 전 법조 기자의 누나가 있습니다. 네. 이 누나가 이 또 천화동인의 3호에 사내 이사로도 이름이 명기가 돼 있는 분인데 예. 이분이 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뭔가 조금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런 좀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다 보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이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부분 이런 것이 의혹을 제기를 함으로써 본인들에게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조금 보일 수 있는 이런 정황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을 검토를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 예. 그리고 요 이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조금만 의견을 드리자면 네. 이게 지금 제가 변호사인 제가 봐도 따라가기 힘든 게 굉장히 많고 네네. 그리고 시행이라는 게 저도 부동산 사건을 많이 했었고 이제 거의 한 10년을 했었으니까 아는 건데 시행이라는 게 정말로 잘 되면은 대박인데 망하면은 구속되는 게 시행이거든요. 예.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리스크도 굉장히 많고 이게 지주 작업이라고 해서 뭐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데서도 뭐 그분들이 막 데모도 하고 막 설득하고, 굉장히 많은 예. 뭐 알박기를 한다 그러면 알박기에 대해서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고 보통 이거 자체가 막 10년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많고 시행을 변호사들이 붙으면은 변호사들이 자문이라든지 이렇게 붙는 거지 예. 시행사 자체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이고 예. 그리고 시행을 했던 분들은 이게 잘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시행을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 시행을 하는 분들이 계속 시행을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싶고 그리고 이게 뭐 처음에는 투자금이 뭐 3억 5천인데 뭐 1,000배를 벌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투자금이랑 자본금은 다른 개념이에요. 네, 법인의 예. 자본금이라는 건 법인의 최소 자본금인 거고 그 투자금이라는 건 별도인데 이것도 굉장히 조금 왜곡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흥미거리로 갈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밝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뭐 이 사람은 이랬다더라 저 사람은 저랬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 흥미거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무슨 투망을 던지는 것처럼 이런 좀 것들은 없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그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평론가님 공수처도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수사가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공직자가 연루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오는 인물들은 이제 고위공직자는 아닌 것이죠. 네. 뭐 국회의원이거나 단체장이거나 이런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군데서 좀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같은 경우는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건도 많이 못 막고 심지어는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강제 이첩권 때문에 독소 조항이다. 막 검찰이나 경찰이 잘 수사하고 있는 것도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본인들 공수처가 다 떠안기 어렵기 때문에 재이첩을 하는 사례도 생겨났고 이 사건 선정을 많이 못해요. 이렇게 선별하다 보니까 또 하나하나 건건마다 또 논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사정들을 봤을 때는 공수처까지 굳이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딱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수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 나오더라도 재이첩 정도를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사들 공수처에 또 얹혀져 있는 부담스러운 수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검찰 경찰만 해도 인력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경의 원래 수사에 어떤 이력이 있는 그런 베테랑들이 빨리 뛰어들어서 수사를 급속하게 진행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특검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특검도 법을 만들고 또 법을 만들다 보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뭐 임명 과정이라든지 여러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면 검경 수사가 일단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상황을 봐가면서 특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단은 검경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으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이번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